지난주 제 손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밤 12시에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시면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정작 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 3시니 4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올해 91세가 된 의사입니다. 아직도 주 3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53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난달에 제게 온 78세 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개월째 새벽 3시에 깨서 그냥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뭐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무리가 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 4시 전에 깨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정말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우리 몸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는 것은 마치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시간대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낮아야 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 모든 과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8가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하면 여러분의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최악의 경우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갑자기 일어나서 격렬한 운동하기 많은 분들이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운동이나 하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우리 혈관이 가장 경직되어 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제가 지난해 치료했던 73세 김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구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우리 몸은 마치 차가운 겨울 아침의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충분히 예열하지 않고 갑자기 과속하면 엔진이 망가지죠.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 음식 먹기 잠이 깰 때는 찬물로 세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에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 갑자기 찬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미 경직된 혈관이 더욱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찬 우유나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관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면서 전신의 혈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스마트폰이나 밝은 화면 보기 잠이 안 오니까 뉴스나 봐야지라고 생각하시죠?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 지금은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완전히 중단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급상승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이런 자극을 받으면 하루 종일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진통제나 수면제 복용하기 머리가 아프거나 다시 잠들고 싶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의 약물 복용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약물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부작용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무거운 것 들거나 힘쓰는 일 하기. 어차피 깼으니까 짐 정리나 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에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근육과 관절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힘을 쓰면 허리나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을 쓸 때 혈압이 급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새벽 시간대에 불안정한 혈압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 정말 위험합니다. 6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안 올 때 담배나 술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에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미 불안정한 상태의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탈수를 일으킵니다. 새벽 시간대의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의 위험을 높입니다. 7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갑자기 밖으로 나가기 답답하니까 산책이나 하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에 갑자기 외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합니다. 먼저 온도 차이입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외부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새벽 시간대에는 시야가 좋지 않아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골절이라도 당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8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 먹기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대의 식사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소화기관의 활동이 최저 수준입니다.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4시 전에 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5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조용히 누워서 심호흡하기.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참고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심박수도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2번째 단계, 따뜻하게 하기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따뜻하게 해주세요. 담요를 더 덮거나 양말을 신으세요.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적절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안정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3번째 단계, 부드러운 스트레칭.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보세요. 하지만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가볍게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째 단계, 긍정적인 생각하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 맛있게 먹었던 음식, 아름다웠던 풍경 등을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 단계, 시간에 연연하지 않기. 시계를 보지 마세요. 벌써 4시네, 이러다가 새벽 6시가 되겠네 라는 생각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립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린 후 많은 환자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80세, 이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새벽 3시에 깨서 고민이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편안해졌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76세 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새벽에 깨면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뉴스를 보셨는데 그 대신 조용히 누워서 심호흡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좋은 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느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칠 거예요.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즐거워질 거예요.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벽에 깨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8가지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대신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91세 의사가 전해드린 소중한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특히 주변에 새벽 일찍 깨서 고민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10년 젊게 보이는 3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깊은 잠 주무세요.